레지던스 맞지? 네, 맞습니다. 좀 와봤어야지. 어떤 일 때문에 있어요? 입주민 만나기로 해서 내려오신다고 해요. 아, 네네. 여보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난달 27일 우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지금 42층까지 안내달라서 안내해드릴게요. 아, 42층? 네. 42층에 있는 로비로 우릴 부른 VIP.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는 안녕하세요. 몹시도 불안해 보였는데요. 괜찮아요? 자신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 관한 진실을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가장 먼저 털어놓고 싶다고 한 인물은 바로 전청조 씨입니다. 어떤 어른 매체라고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거짓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난 괜찮아 였는데 사실만을 말한다고 남들이 믿어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선뜻 꺼낼 수가 없다며 고개를 묻는 전청조 씨.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 씨.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미랑 계획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모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자칭 재벌 3세라는 전 씨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와 결혼을 알린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보다 9개월 전 전 씨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는 한 제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서 똑똑 두드리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네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현희 선수랑 전청조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지인들과 저녁 모임 중인 전 씨를 찾아가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는 희준 씨. 전청조 대표님 맞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뭐 자산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주시는데 혹시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뉴욕의 얼굴 없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쪽에서 전 대답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이게 뭐한 짓인가요? 이러면서 정색하고 화를 내니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희준 씨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전공한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요. 대본을 일회인이 작성을 해서 그 대본을 대행업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좀 저는 연습을 하고 가서 그냥 대본대로 똑같이 그냥 스크립트대로 했었고 제가 대사를 할 차례 그냥 잘라먹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대사가 좀 엉켰죠. 잊고 있다가 기사 보고 다시 그때 찾아보고 그분이 그분이구나 해서 많이 저도 놀랐었죠. 의상에서 소품까지 꼼꼼히 챙기며 의아한 대본을 전달했던 수상한 의뢰인 전청조. 잊고 있던 전 씨의 존재를 떠올린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자랑 결혼을 한다 했고 결혼식 그것도 저는 인스타로 알았어요. 지난 2018년 전 씨는 돌연 제주도로 이사를 간 뒤 한 여성과 결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웨딩 촬영을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헤어 메이크업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팀들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님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했나? 그랬고 영어, 단어 이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지하철 타러 가 이러면 나 지금 가고 있어 서브웨이 약간 이런 느낌? 결혼식도 여자분들 가족들만 모인 결혼식이라고 하면서 본인 가족들이랑 하는 결혼식은 또 따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집안 차이가 나서 자기는 되게 잘 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여자 쪽은 평범하다. 자신을 재벌 3세라 소개한 뒤 말 그대로 초호화 결혼식을 했다는 전 씨.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얼마 뒤였습니다. 저희 그 호텔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결혼식 비용도 막 몇 달 동안 안 치러서 막 이렇게 막 회사에서도 문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결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그 전 청조가 돈을 빌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약 1년 만에 결별을 한 전 씨는 곧 또 다른 연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하나 당했죠. 친구분은 남성. 남자분이고? 네. 친구가 SNS에서 만났다며 소개해준 예비 신부가 바로 전 청조 씨였던 겁니다. 임신해. 그러면서 이걸 보여줬어. 그 임신 그 테스트기 보여줬어. 거의 쪼듯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그때는 나도 좋은 감정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가지고 애 잘 낳고 키우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여자친구가 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만나고 나서 좀 이상했던 거는 임신한 사람이 막 술을 먹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게 되게 좀 저한테는 사주창가 그랬다고. 명확하게 임신을 했다라고 뭐 그런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네. 그런 증거를 본 거는 얘는 그냥 그 들은 말이랑 임신 테스트기 그것만 있는 거지. 한창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에 태연이 술을 마셨다는 전 씨.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아들이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 네.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거 최근에 좀 이상한 거 같아서 그런 거 잘 모르겠었어? 어떤 점이요? 뭐 여자친구가 생기고 난 뒤로 뭐 아는 사람들한테 막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카드랑 뭐랑 다 잃어버렸다고 아빠 거를 쓰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이 막 계속 결제가 되는 거야. 수억을 합해보니까 15일 사이에 1,200만 원을 쓴 거야. 전 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친구의 씀씀이가 터무니없이 커졌다는 겁니다. 본인 빚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아버지 카드 다 합치면 아마 제가 그때 쟀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무렵 같은 피해를 당한 남자는 또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하고 이제 집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500 정도를 빌려줬죠. 근데 이제 거래 내역을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뭐 서울에 어디 카페였나 아무튼 거기서 돈을 썼고 여러 군데를 썼어요. 아무튼 결국 전 청조 씨는 지난 2020년 사기 등의 혐의로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그녀의 생활은 평범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인 수용자분 한 분이 저희 방에 오시게 됐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사랑한다는 편지도 쓰고 여자 다리를 베고 눕거나 껴안고 있는다거나 여도관 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친구하고 분리를 해놨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여성 수감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전 씨. 동시에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다른 소에 있는 수용자하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전 청조의 얘기이지만 혼인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한테도 그 이후로 계속 편지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와 또 한 번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미스터리한 인물. 전 청조 씨에게 사랑과 결혼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그 언니네 부모님한테 이제 투자를 좀 해달라. 언니 몰래 이 얘기를 꺼냈대요. 청조 씨가? 네.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까지는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분도 그래서 화장품을 파는 그 분이었고 그래서 자기랑 와이프랑 같이 이 사업을 한다. 너 돈 있으면 내가 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물어보는 게 이제 저희 뭐 하는 사람인지 뭐 맞아요. 후보 조사를 해요. 저희 직업을 파악하고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많이 번다는데 뭐 얼마나 버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시장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처럼 달랐고요. 배움이 달랐어요. 어렸을 때 1+1 배웠죠. 전 그거 안 배웠어요. 음식을 먹을 때 메인 포크와 메인 나이프는 무엇이니?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재벌가의 혼외자로 태어나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는 전총조 씨. 글로벌 IT 기업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그는 참으로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42층에서 자주 마주치긴 했었어요. 박세리 누나가 준 와인이 있는데 그 와인을 주겠다고 하면서 PR을 계속 하셨어요. 자기 집이 10개 있다고. 부진이 이모, 이부진 있잖아요. 네. 부진이 이모라 그러고 그 롯데 거기 회장님 오시면 만난다 그러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스치는 인연에도 정성을 다했다는 전 씨는 베푸는데도 인색감이 없었다는데요. 전 총조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전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뉴욕 출신이라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네네. 이라고 거기가 많은 데이트 장소였기도 했고요. 어떤 집이었어요? 그냥 뭐 유명하기보다 그냥 돈가스 집이었어요.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라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는 전 총조 씨. 하지만 제보자들이 전해준 얘긴 전혀 다릅니다. 전 씨가 인천에 위치한 미국풍 경양식 집에서 돈가스를 자르며 뉴요커의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옛날에 얼굴 본 게 기억이 안 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생각 났다는데. 거기 엄마가 단란점을 했었거든. 사장님 내외분이? 아니 그 엄마가 거기서 혼자서 술 장사를 했었는데 단란점을. 그때 딸이 거기서 내가 도와주는 줄 알고 있어. 한 번 보면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는 전 씨 목격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끌고 와가지고. 공원이요? 네. 제 기억에 한 명이랑 여기 지키고 있었고. 어디를 지키고? 여기 앞에 그냥 지키고 있었고요. 한 두세 명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여기 PC방이고 그런데 경호원 데리고 다니시니까 전 뭔지 모르잖아요. 말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저 동네 PC방에 올 때도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전 총조 씨. 그런데 동네에서 잘 나가고 싶어하는 허우대 멀쩡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데리고 다니긴 했어요.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내 보디가드다, 경호원이다 뭐 그러고 다녔는데 저는 한 달 정도 했어요. 하루에 한 20-30만 원씩은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받았나? 그때부터 돈을 영 안 주더라고요. 그냥 잡일? 잡일만 좀 하고 뭐 어떤 거 뭐 가져와 뭐 그러면 그런 정도? 전 씨를 지킨 사람들이 전문 경호원이 아닌 경호원인 척하는 동네 지인이란 겁니다. 이런 전 씨의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빌렸다가 그다음에 차량도 빌렸다가 대여하는데 300만 원 정도 돼요. 원래는 선불이었는데 이제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점점 미뤄지는 거죠. 저는 그분한테 SNS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해외 취업 알선하는 업체를 안다. 자기한테 계약금을 주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선해주겠다. 다 해서 한 3만 원 정도? 재벌 3세에 기업가 행세를 하며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해외 취업 알선 사기까지 쳤다는 전 총조 씨.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전 씨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즘엔 블로그로 수익 창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나를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뭐 특별 게스트? 뭐 스페셜 게스트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누가 오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게 전총조였던 거죠.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강연에 특별 손님으로 등장한 전 총조 씨. 전 씨의 언변은 그야말로 청산유수였다는데요. 이런 아날로그 오랜만이네. 저한테 질문을 명확하게 던지세요. 그래야 명확한 답변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막 그렇게 좀 유복하게 태어나가지고. 잠깐만요. 유복하다가 뭐예요? 부족함 없이 부유하다, 부족함 없이. 오케이. 근데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써요. 근데 쓰는 거는 맞춤법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로 한국어가 낯설다고 한 뉴요커 전 씨. 수업이 끝날 때쯤 그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 알만한 기업들 제 손 안 거친 기업 없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 했었을 때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볼 수 있을까요? 휴대폰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컨설팅 010 1대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다음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착순으로 상담을 해준다더니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전 씨는 주연 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데요. 500억이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돼.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모아둔 금액 있으시잖아요. 그거 든 거랑 그거를 조금 무서워서. 아니 왜 무서워하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번 인생 역전당 당한 건데 남들은 돈 싸들고 와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러고 줄 쓰고 있는 와중인데 네, 특이하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전 씨의 요구에 결국 8천만 원을 보냈다는 주연 씨. 석연치 않은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이 그 높으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건 많다. 현금화로 해가지고 투자 금액에 포함시켜줄 테니까 신용카드를 보내달라. 보냈는데 명품 그거가 긁혔더라고요. 주연 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전 씨. 그런데 남현희 씨 인스타를 보니까 X봉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걸로 산 건 아닌가 의심도 되고. 공교롭게도 전 씨가 비슷한 시기 같은 브랜드의 명품을 남현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저 우연일까?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전 총조 씨는 어떻게 해당 강연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된 걸까? 회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게 공범이면 저희도 뭔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저희도 투자금 다 냈고 전재산 다 털렸고. 자신 역시 속았답니다. 전 씨와의 악연이 시작된 건 한 고액 강연장에서였다는데요. 강의에서 1,500만 원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수강생으로 갔고 제 맞은편에 전 총조가 경호원이랑 같이 왔었어요. 뭐 부모님이 돈을 대주셨냐.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왔다.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 하고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 뒤 홍 씨가 전 씨를 믿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뭐 대주주다. 자기 남현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어느 정도 믿었죠. 왜냐하면 남현이 감독을 실제로 만났고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현이 선수랑 전 총조 둘이서 하고 집 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라고 저는 계속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해볼래가 된 거예요. 신원이 확실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함께 다니는 모습에 신뢰가 쌓였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전청조 자리 옆에 남현이었거든요. 그중에 또 그 선물이 그것도 있었어요. 남현이 펜싱 아카데미에서 입는 그 반팔티 거기다가 남현이 사인 그려져요.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뭐 받으셔? 남현이 티셔츠. 솔직히 남현이는 공인이니까 그쵸. 그거 써줘서 자기가 인스타에 올려도 되냐 이러길래 올려라. 저한테는 이득이잖아요. 막 뒤로 가적으로. 전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 우린 그 답을 전 씨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수십 통의 전화 통화를 한 뒤 우린 그와 어렵게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전 씨.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휴대전화 속에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남자 맞아요. 이거? 네. 신분증이요. 일사. 남자는 일 아닙니까? 일이죠? 이미 그녀가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전 씨. 그녀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제가 인터뷰하면 현이 다쳐요. 생물학적으로 저랑은 임신이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남현이도 제가 성전환 수술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아닌 이상 저랑 임신이 된다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가슴 때문에 너가 남들한테 걸리니까 빨리 해버리라고. 그래서 했어요. 같이 살려고. 불과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대방을 비난하는 전총조 씨. 그러다 순간 그녀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저 수술 자국 아직도 안 아물었어요.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어요. 병원 기록도 떼줄 수 있어요, 저는. 전 씨가 깊은 한숨을 토해냅니다. 제 의혹을 다 이야기하면 남현이가 쓰레기가 아니면 저만 사는 게 되는데.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냥 제가 계속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살겠다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계속 이상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와야 라면이라도 살겠지 싶은 거예요.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 연인을 보호하고 싶다는 전 씨. 하지만 잠시 뒤 전 라면이한테 일어나는 받은 적 없고요. 주면 좋지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라면이한테 여동생 라고 있는데 애를 낳고 띵가띵가 놀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용돈으로 500만 원씩 줬고요. 아무 이유 없이요. 누가? 제가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고 라면이한테 5천만 원. 라면이한테도 차 사준 거 맞아요. 벤틀리 현금으로. 지금까지 모든 돈은 오직 남 씨에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궁금한 건 더 있습니다. 투자금 뭐 이렇게 받으신 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 받은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본인도 투자를 하고 싶다 했고 돈이 없다 했고. 그럼 그 투자금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어디다 투자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투자를 해서 불려서 주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이게 투자 사기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엎드리는 전 씨.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나 기자분이랑 같이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우선 집에 올라가서 사람을 보내고 다시 내려올게요. 그냥 사람을 보내고 제가 연락 올게요. 자꾸 기자들이랑 인연 묻길래 아느라고 했거든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분명 기자랑 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전 씨. 자리를 비운 그녀는 그 뒤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어떤 입장일까? 저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인데요. 혹시 남현희 씨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우린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한 방송을 통해 남현희 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피호텔 회장님이 처음 인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전청조에 세컨폰이 있는데요. 그 폰에서 발견했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네. 그래서 혼자 1인 2역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청조 씨의 범죄 수익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최근까지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교도소 동기는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남현희 선수 집에 왜 갔니? 사실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남현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하나 있대요. 그 핸드폰에 자기 엄마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집을 갔는데 신고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전 씨의 가족이 그녀가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지는 않을까? 우린 지난 29일 전 씨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받았나요? 아무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을 가끔가다 와서 자 여기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렇게 허구하게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지? 근데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차도 아니면 타고 다닌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골프 치러 다니시고 스폰이 있긴 있나 보다. 그 소리가 헛소문이 아니고 이 생각은 했었어요. 최근 들어 전 씨의 어머니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취미 생활을 즐겼답니다. 결국 의문의 답을 들려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전청조 씨입니다. 여보세요? 통화 괜찮아요? 누구세요? 궁금한 이야기 Y요. 저 말 안 해요. 여기저기 투자 금액 받은 거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관련자가 아니라니까요. 관련이 돼 있는데 관련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가 전청조가 아니라니까요. IM 신뢰라면서요. 그 피해 보신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왜 제가 아는데 저한테 물어보라니까요? 분명 같은 사람이 맞는데도 목소리를 바꿔가며 통화를 피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전 씨. 말도 치료해주고 또 말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때 말 관리에 대해 똑부러지게 설명했던 소녀는 어쩌다 희대의 사기꾼이 됐을까? 취재 도중 우린 학창 시절부터 그녀를 봐왔다는 동창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화는 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뭐 외제차를 몇 대를 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왔었고 남의 차를 찍어서 올리고 뭐 이거 뭐 차 뽑았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차주가 연락했을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돈도둑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 이렇게 궤도 루팡급인지는 몰랐죠.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학창 시절부터였다고 합니다.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청조가. 갑자기 외국어로 통화를 하면서 외국어로 통화를 한다고? 네, 외국어로 통화를 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네. 전화하는 척? next time, 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처음엔 허풍이 심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전 씨의 거짓말은 과해도 너무 과했다는데요. 기억상실증 있는데. 누가요? 청소요. 기억상실증 있다고? 응. 중학교 때. 아니 진짜로. 아니요. 거짓말로. 밤이 된 거예요, 교실에서. 잠이 들고 일어났는데 너 누구야?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기억이 잃은 척.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건 아니에요. 연기를 한 거죠. 문자로 자기 부고 문자 같은 것도 보내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네. 자기 시한부 인생이다. 얼마 못 간다. 나 지금 큰 병에 걸렸다. 너 왜 안 죽냐고 물어보면 뭐 이국종 교수님만 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그쵸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수법은 점점 대범해지고 규모는 더욱 커졌다는데요. 전 씨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슴 없애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성별정정하는 방법이랑 왜 했는지랑 막 이런 거를 다 알려주면은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을 전청조 씨. 그런데 전 씨를 아는 지인들은 이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치지? 우린 다 아는데 본인이 얼굴을 바꾼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안 나타날 줄 알았는가. 좀 멍청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치밀하지 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냥. 수년간 은밀히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가 공식 인터뷰에 얼굴을 드러낸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전 씨는 대체 뭘 계획했던 걸까? 어쨌건 자기 손아귀에 돈이 진간인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해봐야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현희 씨를 자기가 사기 행각을 하는 데 있어서 숙주로 사용을 했다. 이미 여성지하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부터 확실한 공신력이 있을 수 있다. 정말 큰 판을 한번
그 버리기 위한 전초전이었는데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와의 만남에서 전 씨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언제 내보내실 건가요, 이거?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바로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음 주까지 저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어제까지 파악한 전총조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합니다. 전총조 씨 같은 경우에 5억에서 50억 미만의 구간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지금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동전 전과가 있고 그에 따라 사실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누범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사기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습 사기로도 가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의 구속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며칠까지 다 끌어가니까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악질이에요. 좋을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꿈속에서도 전청조가 나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청조가 뭔 짓을 했는지 그 기사부터 봐요, 요즘에. 대체 이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과연 그녀에게 진실은 있었을까? 남자 맞아요. 이거? 네. 신분주의. 일상. 남자는 일 아닙니까? 일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을 말했던 전총조 씨가 인정한 건 단 하나입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 어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 거짓말이죠. 그 시작이라는 게. 네, 맞아요. 어쩌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사기 가해자가 됐다는 전총조 씨.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그녀의 범행은 결코 우연이 아닐 텐데요. 추악한 욕망과 뻔뻔한 거짓이 만들어낸 전 씨의 가짜 낙원. 이 끝에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